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어딜 가나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얘기뿐이죠. 네, 맞아요. 정말 뜨겁습니다.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로 커졌고, 불과 몇 년 안에 2조 달러 시장이 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엄청난 속도죠. 그야말로 뭐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정말 유독 반짝이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비우스 그룹, NBIS인데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무려 300% 이상, 300% 이상 치솟으면서 시장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네, 그 상승세가 정말 무서웠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네비우스 그룹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 걸까요? 핵심부터 좀 말씀드려 볼까요? 네, 좋죠. 네비우스는 현재 AI 기술 기업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 그러니까 AI 연산을 위한 컴퓨팅 파워에 대한 접근성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아, 컴퓨팅 파워 접근성. 약간 금광시대에 곡괭이 파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하십니다. 딱 그런 거죠. 최근에는 그 거대 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랑 수십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제공 계약까지 맺으면서 뭐랄까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이야, 마이크로소프트하고요? 대단하네요. 실적 성장세도 정말 놀랍다고 들었는데요. 네, 가장 최근 분기 매출은 600% 이상 폭증했다고 하니까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600%. 와. 주가 역시 뭐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네비우스에 투자하면 정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다들 그게 궁금하시겠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네비우스의 사업 모델, 깊숙한 곳부터 성장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잠재적 위험까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아마 판단하시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네비우스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핵심부터 좀 더 명확히 해보죠. 아까 컴퓨팅 파워 접근성을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게 AI 모델을 개발하고 또 학습시키고 실제로 이걸 운영하려면요,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이 필요해요. 특히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하죠? 네, GPU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이 고성능 하드웨어가 대량으로 요구되는데 문제는 이 GPU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비우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기업들이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파워, 다시 말해 GPU 자원을 빌려 쓸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AI 시대에 특화된 디지털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아, 디지털 부동산 임대업. 비유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흥미롭네요. 실제로 그렇게 수요가 많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 AI 시장 상황을 보면 네비우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 같은 이런 거대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빅테크들. 네, 흔히 말하는 이 빅테크들이 AI 기술 패권을 잡으려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도 거대한 데이터 센터나 GPU 팜 같은 걸 구축하고 있지만 AI 모델이 점점 복잡해지고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그들이 자체 보유한 것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 자기들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바로 그때 이제 네비우스 같은 외부 전문 업체의 도움이 절실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런 빅테크들 것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값비싼 AI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수많은 중소규모 AI 스타트업이나 연구기관들 있잖아요. 네, 많죠. 네, 이런 곳들에게도 네비우스는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투자 부담 없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최첨단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마치 우리가 직접 발전소를 짓는 대신에 그냥 전기 사서 쓰는 것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딱 그런 원리죠. 그렇군요. 그럼 뭐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고객층이 굉장히 넓을 수 있겠네요. 앞으로 AI 기술이 점점 더 다양한 산업 분야로 퍼져나가면 이런 컴퓨팅 파워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비우스는 현재 진행 중인 AI 인프라 확장 경쟁에 뭐랄까 최전선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단순히 AI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서요. 앞으로 AI가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데 본격적으로 적용될수록 이 모델들을 안정적으로 돌리기 위한 컴퓨팅 파워, 즉 AI 운영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네비우스의 장기적인 매출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실제 성과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게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일 텐데요. 최근 실적 발표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 네비우스는 정말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핵심 사업인 AI 클라우드 부문, 여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AI 관련 사업에서 나올 걸로 예상되는 연간 매출 전망치 있잖아요. 네. 이걸 기존에는 7억 5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사이로 봤었는데 이걸 9억 달러에서 11억 달러 사이로 대폭 올려잡았어요. 와, 상당히 많이 올렸네요. 네, 이건 뭐 시장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매출 전망치 상향 조정도 그렇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예상보다 좀 빠르게 조정 EBITDA 흑자를 달성했다는 거예요. 아, 조정 이익이 다? 네, 이 조정 EBITDA라는 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이런 것 빼고 기업이 순수하게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기업이 매출뿐 아니라 실제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건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네비우스가 뭐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나 기술 인력 교육 같은 다른 사업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회사의 압도적인 성장 동력은 명백하게 AI 인프라 사업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정말 눈부신 성장세네요. 하지만 이렇게 가파른 성장 곡선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죠.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할 도전 과제는 역시 자금 조달 문제입니다. 아, 돈 문제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컴퓨팅 파워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이 수요를 따라잡고 또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하려면 네비우스는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그 비싼 GPU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등 막대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네, 돈이 계속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문제는 이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네비우스가 최근에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비우스가 최근에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주식 공모하고 또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 전환사채라고 하죠. 네, 12. 네, 이걸 발행해서 무려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조 원이 넘는 거래를 조달했어요. 와, 5조 원이요. 네, 이게 물론 인프라 확장을 위한 실탄을 확보했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일단 주식 공모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전환사채를 포함해서 부채를 발행하는 건 결국 회사의 빚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네. 성장을 위해서 빚을 늘리는 전략은 필연적으로 이자 비용 증가 같은 재무적인 부담을 더 크게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게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거나 아니면 미래에 또다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게 될 경우엔 재무 구조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거죠. 재무적인 위험 외에 혹시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도 좀 생각해 봐야겠군요. 물론입니다. 그게 지금 AI 분야 투자는 정말 열풍 수준이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거시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거나 기술 분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거나 하면 기업들은 보통 가장 먼저 AI 같은 신기술 관련 지출부터 줄이려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아, 그렇죠. 불확실할 때는 투자를 줄이니까. 네, 이렇게 되면 네비우스의 핵심 고객인 기업들의 컴퓨팅 파워 수요가 줄어들면서 매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이건 뭐 자연스럽게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또 하나, 경쟁 심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금은 네비우스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빅테크들이 자체 인프라 투자를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경쟁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해보면 정말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동시에 상당한 재무적 또 시장적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이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
네비우스는 어떤 성향의 투자자에게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배당이나 낮은 변동성을 선호하시는 그런 좀 보수적인 투자자보다는요, 높은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고 그에 따르는 위험, 변동성을 감수할 준비가 된 소위 말하는 공격적인 성장주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명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질문,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만약에 말씀하신 그 공격적인 투자자로서 네비우스에 투자를 한다면 정말 백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른바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봅시다. 하하,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당신이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0만 원 정도를 네비우스에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1만 달러.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아서 네비우스가 시장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이익이 막 급증하면서 주가가 현재보다 10배 오르는 10배거, 10배가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비우스의 시가총액은 현재 약 267억 달러 정도인데 여기서 2,670억 달러 수준으로 커지게 됩니다. 꽤 큰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거죠. 와, 10배 상승. 정말 꿈 같은 수익률인데요. 그럼 1만 달러 투자가 100만 달러가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1만 달러를 투자해서 주가가 10배 오르면 당신의 투자 원금은 10만 달러, 약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 10만 달러. 네, 물론 이것도 엄청난 수익률이죠. 원금의 10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질문했던 100만 달러, 약 13억 원과는 여전히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100만 달러가 되려면 1만 달러가 100배 올라야 가능한 거죠. 아, 그렇군요. 10배가 올라도 10만 달러군요. 100만 달러가 되려면 100배가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어휴.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아주 막대한 초기 자본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정 종목에 그렇게 큰 돈을 넣는 건 일반적으로 매우 위험한 투자 방식입니다. 단 하나의 주식 투자만으로 소위 백만장자의 꿈을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미 주가가 수백 % 급등한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10배, 100배 상승을 기대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지죠. 그렇다면 네비우스 같은 이런 성장주 투자는 의미가 없는 걸까요? 성장 동력을 가진 유망한 주식은 당신의 전체 자산을 불려나가는 그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네비우스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올인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올인이 아니라? 네. 네비우스를 포함해서 여러 우량 기업 주식들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보유하는 전략.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자산 증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네비우스 그룹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AI 인프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독특하고 강력한 위치,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인상적인 성장세는 분명 투자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죠. 매력적이죠. 하지만 동시에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대규모 투자 자금 조달의 필요성, 또 그로 인한 부채 증가 가능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 부담 역시 존재한다는 점, 이거 좀 냉정하게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결국 네비우스가 단번에 인생을 바꿔줄 백만자 티켓이 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잘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의 핵심적인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망주로 바라보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일 수 있겠네요. 네, 그게 더 현실적인 기대치일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께서 앞으로 네비우스뿐만 아니라 다른 고성장 기술주를 평가하실 때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그리고 또 당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비우스가 제공하는 핵심 가치는 분명 컴퓨팅 파워 그 자체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AI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산업 전반에 더 깊숙이 뿌리내리게 된다면 단순히 이 연산 능력만 제공하는 것 외에 AI 모델을 실제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최적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종류의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이 필수 불가결해질까요? 컴퓨팅 파워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AI 산업이 더욱 성숙해 감에 따라 새롭게 부상할 또 다른 중요한 사업 기회가 바로 그 지점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앞으로의 기술 트렌드를 읽는데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입니다.